중에 보면 시민 체감 정책 개발 그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추진했는데 이게 좀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아까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1년여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혜영 또 위원장님께서도 저 자문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왔던 안이 이제 집약된 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거리예술 축제, 물줄기 축제, 들녘 축제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시민 이제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다고 하는 이제 의견이 없었고 또 그럼 이 축제가 선호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제 평택시 그 독창성이었고 또 이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그 논의 이제 위원회에서 의견은 그렇다면 이것을 지역에서 논의될 게 아니라 좀 더 큰 전국적인 자문 또 컨설팅 이런 것을 하는 게 옳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저희가 축제 전문 교수를 만나고 있고 지금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동안 논의됐던 이 축제에 관해서 논의됐던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다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각 부서의 축제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 시가 워낙 이렇게 세계 권역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어떤 축제가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지역적 특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 문화적 특성, 역사적 특성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대표 축제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축제라는 거는 시민들 참여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뭐 문화정책, 문화예술, 관광 이렇게 있으면 관광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고 시민들 참여하는 문화정책 중심으로 축제를 가지고 그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중에 몇 개가 또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너무 의도적으로 뭘 하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 네. 이거 논의 과정에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또 같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문 교수들이나 컨설팅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민 체감 정책 개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관련 부서에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이것까지 우리 신성년 전략국에서 업무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본연의 이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신성장 전략 업무를 맡고 있고 그런 이제 일환으로 또 종합적인 이제 판단 또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 이런 사례 이런 연구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이제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발굴을 했고요. 이렇게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다 통보를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성장 전략국이 한시적인 조직이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내년까지로. 내년 12월까지? 네. 2018년 12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12월이면 이제 브레인시티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다른 뭐 성특허 강화단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내년 12월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각각의 이제 다른 부서들로 또 각자의 자기 그
주간 업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조직관리부서에서 아마 그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중요도 이런 걸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신성장 전략국이라는 국을 별도로 줄 필요가 있을까? 기존에 있는 각각의 국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더 충실하고 또 뭐 특정 분야에 그 필요하면 국을 하나 다시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 신성장 전략국은 지금 브레인시티, 선택국 관광단지 등의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내년에 가닥이 잡히고 난다면 좀 정리하는 쪽으로 해보는 게 낫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료전지 발전소 GK 홀딩스하고 해서 2014년도부터 해서 현택시 시장님이 취임하고 첫 번째 한 일이죠, 이게. MOU요. 네. 예. 저 어떻게 됐어요? 현재는 그 MOU가 이제 해지된 상황입니다. 그 해지된 이유는 이제 당초에 MOU 할 때 연료전지 발전소를 만들 때 거기에 필요한 연료전지 생산업체 또 연료전지 연료 그 발전 소비업체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확보해오는 거로 그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을 해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SK건설, GK홀딩스 등등의 이제 컨소시엄에서 관광단지도 참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단지에서 SK건설이 손을 떼면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다만 그 GK홀딩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 소비처 이것을 아마 관광단지로 염두에 뒀었다. 예. 그러니까 예. 폐열이 생기는데 그 열을 관광단지에 공급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확보가 안 되고 그 외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 소비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보가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이제 MOU를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렇게 덜컥 MOU를 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대안이 뭐예요? 현재 대안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체 오픈을 해서 지금 제안 공모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네. 제안을 지금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이제 내년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 부지가 냉열 부지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절차를 통해서 용도를 좀 더 확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를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냉열 부지가 뭐 이번에 또 평택도시공사의 현물 출자 네. 대상 중에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물 출자 대상 부지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용도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된 그런 부지들이 몇 개가 이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 안 된 거를 그냥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 그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 예, 요거 말씀드리면 이제 냉열부지 관련해서 출자가 가능한가 또 출자를 도시공사에 했을 때 우리가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이런 사업들이 추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또 가스공사하고 우리 시가 협약했던 내용들이
도시공사에게도 그대로 승계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18쪽에 보면 이제 마이스 산업 육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진행 상황은 좀 있나요? 마이스 산업은? 이제 현재 저희가 뭐 기본 계획은 수립을 했고, 또 자문위원회 뭐 추진단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경기 그 마이스 뷰로 여기와 매칭을 해서 경기 마이스 뷰에서 5천 되고 저희가 5천 해서 내년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스 산업이 뭐 전시, 컨벤션, 뭐 관광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이제 앞으로 전망이 그 대기업들, 첨단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이제 그런 분야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산업 관광, 우리가 꼭 관광이 이렇게 뭐 관광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 견학, 관찰, 또 세미나하고 뭐 이런 것들도 키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도 기업들하고 좀 이제 또 삼성전자도 오고 하면 같이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현재도 그 각 기업에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단기간 내에 그런 시설을 저희가 확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가 뭐 인구 확장, 또 기업체 유입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제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서 또 우리 지역의 그 마이스 산업, 관광업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는 호텔업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과 같이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데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해 나가고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당장 우리가 숙박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원이나 또 인근 도시하고 연계하면 시도를 계속하고 그런 프로그램, 산업 식사, 산업 관광 쪽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또 숙박시설, 호텔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그쪽에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쪽에 평화공원 조성이라는데 이 평화공원이란 이름이 전에 우리 시에서도 있었죠. 평화공원, 그저 모산골, 평화공원. 예, 모산골 평화공원. 네. 그래서 이 지금 이 내용하고 평화공원이라는 그 이름이 이게 조금 매치가 잘 되는 거냐? 어떤 것 같아요? 내용과 제목이. 그 이제 저희가 우리 평화공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가칭으로 현재 된 것이고, 뭐 이런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명칭에 관한 것은 뭐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외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보면 뭐 용산 같은 데는 뭐 전쟁기념관이라고 돼 있고, 강릉 같은 경우는 뭐 통일공원이라고 돼 있고, 이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아예 그러면 그런 특성에 맞는 명칭을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외국 이런 데서도 볼 때 거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뭐 하다못해 검색이라도 하게 되면 그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우리가 뭐 안보라는 것, 그러니까 용산 전쟁기념관이면 뭐 그거를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가 이 안보라는 부분을 안보 관련한
어떤 뭐 기념관이든 공원이든 박물관이든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걸 정확하게 용어를 써주는 것이 오히려 향후에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아직 이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고 현재 저희가 이 가칭 이제 평화공원이라고 한다면 그 적정한 위치는 어딘지 또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여기 또 들어갈 시설들은 뭐가 좋을지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말씀하신 이 명칭에 관한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밝힌 구상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 정해진 것도 없고 구상 단계면 그거를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 정도로 자세하게 시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청내, 집행부 내에서 또 의회와의 공감대 이런 것들이 안 된 건데 그거를 시민과의 대화하면서 아무런 여과 없이 개인적인 구상 단계에 있는 것들을 뭐가 마치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건 좀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 이제 행정 정책 사업에서 그 장차 장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방향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거에 따르는 이제 세부 계획은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느낌이 그래요. 이게 우리 시가 뭐 너무나 많은 개발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어떤 구상, 새로운 전략 이런 것들 계속 새롭게 내놓을 이유는 없다. 지금 있는 사업들을 남은 임기 동안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 뭐 두 강물이 흘러가네, 뭐 평화공원이 있네, 뭐 군함을 가져오네, 천안함이 어디 이런 이야기들을 평택호 관광단지 추진하다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이랍시고 그런 이야기를 정해진 것도 없이 공감대도 없는데 혼자서 그런 구상을 계속 이야기하면 이거는 자칫하면 그냥 선거 공약 이야기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근데 현직 시장이라면 적어도 신성장 전략국과의 그런 용역 결과라든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내용을 가지고 시민 대화에서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좀 신중함이 필요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께서 지난번 이제 시정 설명 보고 말씀드릴 때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이런 데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평화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비 외에도 국도비 확보까지 필요한 사업이고 하다 보니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 절차, 용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용역하고 준비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그것과 시장님이 시민들과 만나는 공개석상에서 그거를 준비가 안 된 내용을 여과 없이 발표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차원이. 시장님께서도 신성장 사업과정 추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들었다시피 시장님은 향후 방향 시정의 방향 제시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이제 12월 말에 이제 평택함이 이제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아산에도 이제 함산공원이 있듯이 평택에도 지금은 뭔가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구상이 있었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평택항 이종 배후단지 개발의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거기 내에 이제 한 공원을 15만 평방 정도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적지는 선정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그 배를 이동하는 데는 이제 그쪽이 좀 적합하기 때문에 그 평화공원, 안보공원이 그쪽에 되면은 이제 좋겠다는 그런 구상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했다는 그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건 좋은 구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올해 가을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시점인 건지 타이밍이 그런 제가 아까 연료전지 발전소 MOU 체결 무산된 것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산된 이야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 관계 이제 준비 관계를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이제 저희 또 신성장 사업가에 이제 그 지시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담당 계장이 지난 상반기부터 전국에 이제 안보 시설이 한 22개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그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했고 지금 이제 일단 기본 계획안은 이제 수립하고 그럼 현재는 이제 용역을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평화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에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선까지인가에 대한 그 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참모들이 가이드라인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전혀 이게 지금 의회하고도 공감대도 안 돼 있고 구상 단계고 일부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어떠세요? 그 정도 구상을 가지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 의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뭔가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좀 자제하셔야 된다. 특히 내년에는 더 그렇죠. 내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돼요. 그런 방식의 발표의 상당 부분이 신성장 전략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마이스 산업도 시장님이 가는 데마다 그 말씀하셨죠. 마이스 산업 뭐 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못한다. 그 얘기 계속 했죠. 시장님이. 아니, 그 의회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아니, 시민과의 대화에서 의원들은 말 못하고 있다 보니 옆에 앉아있는데, 앉혀놓고서 거기다 대고, 아니, 의원들이 마이스 산업 예산 삭감해서 이거 못하고 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에 어떻게 참석을 합니까? 그래서 아마 뭐 내년에도 이제 계속 될 거고 내년 가을엔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둔 타이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신성장 전략국에서도 좀 보좌를 좀 잘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해주세요. 지금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근 시에서 뭐 안보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시장님은 또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본데 어디에 여기 공원이 들어서야 되는지 어떤 테마를 갖고 이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지도 지금 계획이 쓰진 않은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천안함이 이제 평택에 있고 또 평택함이 이제 퇴역을 앞두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육해공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주한미군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거고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그런 이제 정책 방향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 외에 다른 지역의 시설 또 그 운영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학을 하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 규모나 또 적정한 위치 들어가야 될 시설들에 대한 용역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평화공원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전에 제가 초에 이제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 과정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었냐면은 시정집을 하는 게 있었어요. 국제평화공원이라고 해서 다문화를 위한 공원 조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답변이 뭐였냐면은 모산골 평화공원이든지 국제 이제 고도 국제화 도시가 생기면은 거기에 다문화를 위한 그 평화공원을 같이 조성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평화공원이라고 뭐 안보도 좋지만 우리 시에도 지금 다문화 굉장히 많아요.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고 지금 현재 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함께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 방안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다문화 가정이 뭐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라고 하는 곳이 그것이 제한적입니다. 지금 보면 함정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여야 되니까 아마 우리 시에서 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은 좀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다문화 시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적정한 곳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꼭 아니어도 고도 국제화 도시 그쪽에도 이제 공원 조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쪽에 들었을 때 그 부분들은 또 꼭 염두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관련 부서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계속 다 하신 거예요? 네, 더 질의하시는 정영아 의원님. 조금만 할게요. 우리 그 브레인시티가 시작이 된 지가 산업단지는 2010년에 됐고 추진이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실제 이제 승인이 난 것은 제가 지금 2010년 3월이죠. 네, 2010년인데 그 전부터 좀 추진을 했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그 단체장들이 3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처음 추진하신 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추진은 굉장히 그 당시에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좀 우리들이 기대를 좀 할 수도 있었고 참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긴 했지만 단체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시고 어려움도 또 많았는데 이것이 거의 뭐 추진이 조금 되다가 뭐 거의 안 되는 쪽으로 가다가 또 다시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신성장 전략국이 생겼을 정도로 우리 한병수 국장님이나 손 과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한 달에 다른 부서로 가지도 못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참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본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우리가 성대에 그 성대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 또 내지는 성대의 그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고 또 저희만이 아니라 아마 평택 시민들이 다 그럴 거라는 생각이 되십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계속 추진을 하느라고 이제 어려움은 많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성대가 분명히 우리 평택시 브레인시티에 제3 캠퍼스를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갖다 좀 강하게 홍보를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홍보를 좀 해주시고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좀 해주셨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뭐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해결하시느라고 어려움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도 과연 성대가 올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단체의 장이라든가 대표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라도 좀 성대를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듣든가 내지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성대가 분명히 오고 우리 미래적인 그런 가치를 생각했을 때 꼭 우린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게끔 해주셨어야 돼요. 예, 말씀대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좌절되느냐 이제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성대와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대가 오는 거에 대해서 성대가 신캠퍼스를 평택에 만드는 것은 이 브레인시티 사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화해 조정할 때 거기에 이 앞에 4가지 조건은 없지만 그게 우리 내부적으로 그게 조건이었고 또 금융권이 PF를 하는데 조건이 또 바로 그겁니다. 성대 이 신캠퍼스 설립이 확인되는 거. 이것이 금융권이 PF 하는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같이 계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성대가 신캠퍼스를 평택에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학교에서도 학생 공청회도 하고 한다니까요. 그거 끝나는 대로 여러 우리 지역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또 시민 사회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큰 어려움을 해결해 가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어떤 부가가치를 생각했을 때에 그런 것도 성대가 들어옴으로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부각을 좀 시키셔가지고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산학연구단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 산학연구단지는 글자 그대로 이제 뭐 대학이라든가 어떤 연구단체하고 서로 같이 조인을 해서 이제 산학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기업에다가 바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산학연구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구나 이제 브레인시대에 관계되는 사람들인데도 여기 무슨 화학공장이 들어오면 걱정이라고 산업단지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는 교육을 못 시키지만은 그 대표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산학연구단지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을 시키시든가 하여튼 이해를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신성장 전략국에서 뭐 일반 산업단지들을 몇 군데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고덕이라든가 진이, 그 다음에 뭐 LG, 선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신성장 전략국에서 그 신재생 산업단지 율곡리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다 다뤘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그게 전부 빠졌죠? 고령산단이라든가. 거기 원래부터 우리 국에서는 안 했었어요. 아닌데 그때 신성장 전략국에서 했었어요. 저 과장님 누구야? 저기 진위로 가신. 아마 그 최경철 과장이 네. 기업
그 개장을 해서 네. 그 개장할 때 그 업무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사업과장 와서는 이 업무는 기업정책과에 두고 요즘 세 가지 그 삼성하고 지니2하고 LG 요것만 이제 저희가 아마 그래서 아마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량 기업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저번에 국제교류센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국제교류 재단에다가 위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하셨나요? 저희가 한 거고 그때 장소만 거기서 한 겁니다. 장소만? 아, 그러면 모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성장 전략국에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16개의 기업들이 유치가 됐다고 하는데 어디로 유치가 됐습니까?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이제 유치된 거는 저희가 이제 도이치 모터스라고 해서 황해 경제자유구역 호승지구에 투자 협약을 했고요. 또 메일유업 그 중국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그 거기가 이제 유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유치한 16개 업체는 그 외에 그 아까 이제 보고드렸던 그 소원풍력기계 이게 이제 한 500억 규모인데 이게 포승 이산단에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소는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평택에 왔을 때 지리적 이점이라든지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장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청로급의 형곡 산업단지 있죠? 형곡. 네. 거기가 지금 거의 50% 정도가 미분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런 데에는 좀 어떻게 홍보를 좀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저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 전부 홍보를 같이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직원하고 팀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도 뭐 보면 지금 조성되고 있는 포승 이산단하고 진이 이산단 이쪽에 주로 유치가 됐고 근데 이제 좀 답답한 게 기존에 산단이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기업들이 유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오송산단도 그렇죠. 그죠? 네. 지금 여러 군데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시에서는 일단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도산단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러고는 새로운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도에서 관리하는 산단인데요. 저희가 뭐 같이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좀 유치 좀 골고루 될 수 있게 우선 그런 데로 가서 조성된 지가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조성이 거의 반 정도밖에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오송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우리 박한우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우리가 뭐 아직 그 우리 실정이 지금 뭐 컨벤션 센터를 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무슨 회의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진행을 지금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 평택항에 중국 관광객들이 좀 그래도 제법 많이 오고 있죠? 네. 저기 어느 만큼 있나 월? 전체 한 연간 따져가지고 한 5만에서 6만 명.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우리가 관광 쪽으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우선 처음에는 그런 관광부터 조금 시작을 해서 우리 평택에 가야 될 만한 그런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만들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여건이 충족이 되면은 이제 뭐 회의도 열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습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